예, 예, 예. 2020년이 들어오면서 벌써 2달 다 가죠. 1달 반 넘었고요. 그런데 새해가 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2020년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검색하면은 그 중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이 총 3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몇 개가 더 있는데 그 중에 바로 2월 17일 모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상반기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17일부터 신청 접수. 그랬을 때 지금 접수받고 있는 것은 3월 초까지 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그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특히 이노비즈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이미 벤처기업이나 이런 건 다 받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14일 날 나온 거에는 또 제조 중소기업에요. 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거보다 이노비즈는 지원이 우선 액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에 도약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월 13일 날 거기에는 제조 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종합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월 4일 날 한 것 중에는 중소기업 선도 연구기관 협력기술 개발 사업으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이 어디나 쭉 찾아보다 보면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이노비즈 지원을 받으시면은 이거는 최대 50억까지 받아요. 그냥 연구소만 갖고 있으면은 1억에서 1억 5천, 그 다음에 벤처기업으로 돼 있으면은 크게 받아요. 5억. 그런데 이노비즈는 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지원을 받아갖고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이노비즈, 그 이노비즈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바로 뭐 이노비즈 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여기에서 이노비즈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노비즈란 무엇이냐? 이노비즈라는 것은 기술 혁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소도 가지고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좀 더 좋은 예를 든다면은 뭐 AI라든가 IoT라든가 이런 그 컴퓨터나 이런 거를 접목을 해서 제4차 산업과 함께 접목된 것. 그래서 기술이 아주 혁신적으로 좋아진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노비즈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기술 자금이나 팔로 이런 것들을 연계 지원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 기업으로 육성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이거를 통해서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노비즈가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연장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확인서도 재발급을 받아서 계속 이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로 코칭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그거를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혁신 기업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컨설팅도 받아서 해주고 여러 가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노비즈에 다시 한번 얘기 나오지만은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를 합쳐서 이노비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노비즈 기업 육성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리더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수가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해외에 수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주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기업에도 좋고 국가로서도 좋은 거죠. 그거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크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노비즈는 그 조건이 있어요. 우선 창업을 한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3년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노비즈를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두면 돼요. 그래서 먼저 연구소를 만들고, 그리고 또는 기업 부설 연구소로 해도 돼요. 초기에 인원이 적을 때는 그렇게 하고 벤처 인증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이 되면은 이노비즈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은 초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노비즈를 받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이 있어요. 아까도 있었지만은 3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벤처기업도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이것이 이노비즈의 선정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알기 위해서는 이노비즈에 먼저 접속을 하고, 그리고는 기업 등록을 하고 재무제표를 입력하고, 그리고 자가진단을 해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걸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은 이걸 받을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 우리가 병원 갔을 때 문진을 만들듯이 여기서도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자가 진단을 해서 1000점 만점에 적어도 커트라인은 650이지만은 이거는 자르는 선이니까 이 평가는 사계 분야를 다 합해서 적어도 750, 800 이상은 되어야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장 평가에서도 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 전에 800점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세요. 그래서 개별 기술 수준 평가 등급이 트리플 A나 더블 A나 또는 트리플 B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적어도 트리플 B 이상은 돼야 돼요. 10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지만 그 중에서 탑3 또는 탑4 안에는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선정 대상 기업을 추천을 하고, 그랬을 때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노비즈에 등록을 시켜주고 지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노비즈는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청에서도 같이 하고, 인증서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자격을 받게 되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노비즈 인증제도 신청, 이게 이제 여기가 이노비즈 홈페이지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노비즈 인증제도 안내를 하고 신규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 속에서 신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 회원 가입을 하고, 그 다음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가진단도 하고 재무제표며 그동안에 어떻게 사업을 해갖고 왔는지, 지금 수익 구조는 어떤지, 이런 거를 쭉 이제 나열을 해서 그 점수가 750점, 800점이 넘고, 그리고 뭐 적어도 트리플 B 이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증기업 여부 확인이 되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등록을 하죠. 기업 등록할 때 물론 약관 동의를 하죠. 회원 서비스 약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리고 뭐 개인정보 제공하겠다. 이건 뭐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하고 이제 기업 등록을 먼저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개인정보며 기술사업계획서며 이런 거를 준비를 해갖고 저장을 하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평가지표에 대한 다운로드를 받아서 거기에서 제조업종에 이제 뭐가 있고 뭐 이걸 하나하나 이제 다 받으면 돼요. 그리고 기술혁신, 지금 이노비즈라는 것이 기술혁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기술혁신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나, 평가 모형이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 그
기준이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 다음에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의 경영 능력이 있나? 이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 혁신 성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갖고 요 기술 혁신 능력과 그 다음번에 경쟁 능력을 보고 그 다음번에 이것이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를 보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지표가 있어요. 여기에 배점이 있죠. 기술혁신 능력의 R&D 활용 지표에 대한 거. 문항수는 두 가지, 여기 두 개, 여섯 개 쭉 있으면서 배점은 여기 보면은 기술혁신 중에서도 쉽게 얘기하면은 3번 기술 축적 시스템 배점이 105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어디에 더 배점이 있는가를 보면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의 그 사업에서 어디에다 더 신경을 써서 기술 혁신에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번엔 기술 사업화 능력에서는 생산 능력은 어떻게 되나? 생산화 능력이죠.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것이 생산을 하지 못하면 제품으로 나오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장도 굉장히 기능도 좋고 뭐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술혁신 경영 능력에서 경영 혁신 능력에서는 이게 혁신이라는 거를 특히 강조를 하죠. 구태의연한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해서 좋은 변화 대응에 잘 적응하는 그러한 기술혁신 경영 능력, 그 다음에 기술혁신에 대한 성과에서 기술 경영이 과연 성과를 이룰 수 있는가에 이제 배점이 아주 크죠. 그래야지 사업화해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배점에 의해서 쭉 평가를 하면은 이 점수가 바로 100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본인 회사에 대해서 이거 평가를 할 때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품이 될 수가 없고 사업화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모자라다 하면은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기업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가 진단을 또 다시 또 하게 되죠. 자가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는 자기들의 어찌 보면은 개인적인 그 회사만의 노하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정보 제공에 대한 그 동의를 먼저 번 했죠. 그래야지 이것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누구고 뭐 이렇게 해서 언제 설립했고 뭐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정보를 주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주식회사인데 상장이 돼 있는지 상장이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쭉 하고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기술사업계획서 혁신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과연 이것이 혁신기술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그거를 보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야에서 있는가 그거를 차근차근 여기서 적어 나가면서 자기네들의 여러 그 대표님들의 회사에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주 생산품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쭉 보면서 이거를 적어 나가게 됩니다. 매출액은 어떤지, 유동자산은 어떤지, 이제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해나가죠. 그래서 여기서 종업원수, 그 다음에 연구 인력은 몇 명이고, 이게 이노비즈를 하는데 정도 되면 대체로 한 5억에서 10억 이상은 매출을 이미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직원의 숫자와 연구 인력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다 돼서 이제 점수가 좋다, 할만하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이제 재무제표와 함께 재무사항을 입력하고 현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평가위원들이 이제 그 앞에서 기술사업 계획서와 자기 그 진단
이런 그 모든 거를 가지고 가서 공장을 가고 사무실을 가보고 또 이제 그동안에 연구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또 직접 실사를 나가게 되죠. 그랬을 때 이거를 다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자가진단. 지금 아까는 그 기업 등록하면서 기업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번에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기술 혁신 능력에 대해서 또 다시 보게 돼요. 보게 되고 지금 요 앞에서 봐야 될 것들이 다시 한번 나왔네. 여기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지표 배점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은 그 앞에 걸로 이제 보자면 평가 지표에서 지금 기술사업계획서도 쭉 나오고요. 조금 전에 여기서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지표를 보면은요. 이것이 소프트웨어냐 환경이냐 제조냐 전문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배점이 각각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기술혁신 관리 쪽에선 제조나 전문 디자인은 이게 제일 높지만 기술혁신 체제에서 또 이게 높고 그 다음번에 이제 다른 곳에서는 축적 시스템에서는 그쪽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분석 능력은 또 조금 다르고 하니까 이것에 따라서 배점이 다 다르니까 우리 회사가 바이오 계통인지 농업 계통인지 제조 계통인지 이런 거를 보면은 그 배점에 따라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것과 아닌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 지표를 봐야 돼요. 평가 지표를 볼 때 다시 또 처음부터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다 다시 들어가야 돼요. 기술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체, 개요, 경영진 현황, 영업 현황,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기술사업 내용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고 기술사업 계획서도 지금 쭉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공지사항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체 개요에 대해서 이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여기 아주 차근차근 이거를 잘 적어나가야 되죠. 혹시 이거 점수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약간의 허위 기재를 했다든가 뻥친다든가 하면은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결국 이것은 재무제표라든가 모든 것에서 딴 데 가서 반드시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직하게 적어가면서 자기네 기업 평가를 해나가면은 그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업 현황 및 매출 현황 이런 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재무제표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통장에 대한 그 지출과 수입 이거 대조대표 비교를 해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정직하게 그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갖고 하고 그 다음에 기술사업 내용도 정확하게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심이 아니라 사실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리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지적재산권이에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저작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많이 등록을 해놓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한테 남이 하고 있는 걸 뺏어오면 안 되고 내가 등록을 해서 출원을 하고 그래서 해야지 내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그래서 연구소가 필요하거든요.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를 해갖고 출원도 많이 하고 나만의 기술, 나만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험난한 그 사업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런 개발 환경으로는 공인된 기업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별도의 연구 설비와 기술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걸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적재산권 이런 건 등록하고 출원하고 이런 거를 같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하세요. 그리고 현장 평가했을 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장 평가를 어떻게 하게 되는가
이랬을 때 업체로 전화통화로 먼저 실사 일정을 정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자가진단 제출하고 나면 3주 이내에 실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평가센터에서 업체의 전화를 통해서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실사를 시작을 하죠. 기술보증기금 각 관할 영업점이 따로 있어요. 그럴 때 업체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죠. 기술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있어야 되고, 법인 등기부 등본, 말수사항이 있다면 그걸 포함시키는 것, 사업자 등록분, 이런 건 다 이미 파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뭐 각종 인증서, 벤처기업 확인서나 부설연구소,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지적재산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기술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니까 이건 다운받아서 거기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가진단을 위한 이노비즈 심사 지표에 대한 평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트라인은 650점이고 평가를 낳은 평가위원회 커트라인은 700점이지만 이것이 통과하려면 적어도 800점, 850점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 트리플 B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할 때는 평가료를 같이 납부를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시, 현장 평가시 참고 서류 쭉 이거 해야 되고, 관리 재무제표, R&D 연구소 보여줘야 되고, 영업 마케팅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이것이 제공되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만들어진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노비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즉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청 이노비즈 그곳에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질문 있으면 각자 따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노비즈 인증 관련 주요 기관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요. 지금 이노비즈 협회가 있고 기보가 있고 중소기업청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 오늘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요 세 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쭉 보시면서 여기다가 연락을 하면, 그러니까 각각 여기 홈페이지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거기에 대한 거를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은 지금 우리 이곳으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 지금 아프리카 지금 거기에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4289-4209 손경순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